이번 PPT는 수의 계산 중에서 분수의 계산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우선 분수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분수의 성질, 그다음에 분수의 연산, 분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비와 비율, 이건 어차피 이제 분수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비와 비율과 이것을 이제 분수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분수. 그러면 분수란 무엇인가?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리수가 분수이다. 분수는 유리수이다. 이 딱 한 가지입니다. 분수가 바로 유리수입니다. 그 다음에 분수의 분모 분자는 정수입니다. 이렇게 소수로 쓰여 있는 것 같아도 이건 다 정수로 얼마든지 만들어 있어서 이 정수를 약분하면 5분의 7, 25분의 35 이렇게 정수, 분모 분자가 다 정수로 표현이 됩니다. 소수가 있더라도 이거는 뭐 분모 분자의 100단위나 1000단위를 곱하면 다 정수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돼서 분수의 분모 분자는 정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수는 이 분수를 풀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분수를 풀었으면은 분수는 유한소수 혹은 순환하는 무한소수로 풀어집니다. 이 두 가지로만 풀어져요. 분수는 풀면은 유한소수 혹은 순환하는 무한소수로 풀어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순환하는 무한소수를 설명을 드리는데 0.252525 25로 이 두 개의 숫자로 순환하면은 이거는 99, 9가 두 개 들어가고 25 이렇게 쓰입니다. 0.251, 251 세 개의 수로 순환을 하면은 이거는 9가 3개, 999분의 251 이렇게 쓰여지고요. 0.251, 251, 251 이것은 이제 990분의 251인데 여기 점 3개를 찍죠. 여기 0이 하나 들어갔다는 얘기는 10으로 나눴다는 얘기니까 999분의 251 나누기 10. 그러니까 이거는 999에 0이 하나 붙어서 9990분의 251이 됩니다. 이 순환하는 무한소수에서 앞에 여기 소수에 0이 들어가면은 분모에 0이 하나 붙는 것입니다. 1.3251 251 이거는 1 플러스 0.3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0.0251 이렇게 나오죠. 0.0251 251 그러니까 이거는 1.3 더하기 999분의 251에서 분모에 0이 하나 붙으니까 9990분의 251 여기 0이 하나면 분모에 0이 하나 붙습니다. 그 다음에 1.32 512 이거하고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512로 순환해요. 그러니까 이건 1 플러스 0.32 플러스 0.0051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32 플러스 512 999분의 512지만 0이 두 개 들어가서 100으로 더 나눈 거기 때문에 999에서 0이 두 개 붙어서 99,900분의 512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0.02 더하기 99,900분의 512.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숫자가 되죠. 이거하고는 다른 숫자입니다. 이거는 순환하는 그 자릿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0.00251 이거는 마찬가지로 999분의 251에서 0이 두 개 들어갔다는 건 100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999분의 251에 분모가 두 개 붙어서 99,900분의 251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분수 5분의 3은 0.6에 대해서 이러한 수학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크게 다르게 특별히 설명할 거는 없고요. 이 5분의 3이라는 것은 분모를 1로 봤을 때
이걸 5등분 하는 거죠. 5등분 하는데 분모를 1로 봅니다. 그러면 분모를 1로 봐서 5등분 하면 하나가 0.2가 되죠. 그래서 0.1 중에서 5등분 하면 0.2인데 이거의 3등분에 해당하는 값. 그래서 이게 0.6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분수 아닙니까? 그래서 5분의 3은 0.2, 한 등분이 0.2이고 그게 3개니까 0.6.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분수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전체를 1로 보고 이 분수 전체를 1로 보고 5등분으로 나눈 것 중에 3개 등분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5분의 3 이렇게 우리 읽는단 말입니다. 5개, 5등분으로 했을 때 3개. 근데 이때 전체를 1로 보고 그 다음에 5등분 하면 0.5. 그거에 3개 0.6.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비율입니다. 비율이 이거죠. 비율은 결국은 분모를 1로 하였을 때 분자값이에요. 분모를 1로 하였을 때 이제 분자값이나 마찬가지죠. 분모를 전체를 1로 봤을 때 그거에 이제 5등분한 거 3개 0.6. 5분의 3은 1분의 0.6이 나고 같은 거죠. 1분의 0.6. 그거는 같은 겁니다. 결국 분모를 1로 하였을 때 분자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런 5분의 3이 이거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건가 하면 그게 아니죠.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 이거 볼까요? 이걸 이제 전체를 1로 보고 5등분 하는 것이 아니라 3을 어떻게 하냐면 3이라는 것을 5등분 하는 것이에요. 3을 5등분 합니다. 그러면 이 3을 5등분 하면 한 개당 0.6이라는 값이 돼요. 한 개당 0.6이 됩니다. 그러면 3을 5등분으로 나눴을 때 한 개의 값이 얼마냐? 0.6이에요. 3을 5로 나눴을 때 0.6입니다. 그 이거 무슨 얘기냐면 3을 5등분으로 나눈 후 한 등분의 값이에요. 3을 5등분으로 나눴을 때 한 등분의 값입니다. 이게 뭡니까? 3 나누기 5예요. 3 나누기 5라는 거는 3 나누기 5라는 건 3을 5등분으로 나눴을 때 한 등분의 값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누기죠. 그래서 이제 나누기는 결국가 3개를 5등분으로 나눴을 때 분모 1등분당 분자값이에요. 분모 하나가 0.6이죠. 한 등분 0.6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기를 해석하면 이거는 3을 5등분으로 나눴을 때 한 등분의 값입니다. 한 등분의 분자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3 나누기 5라는 건 무엇이냐? 요거를 3을 5등분으로 나눴을 때 한 등분의 값입니다. 이게 나누기의 이게 정의인데요. 결국 이제 이 똑같은 분수라도 하나는 비율이 되는 겁니다. 비율은 분모를 1로 했을 때 분자값이고 나누기를 하면은 뭐냐면 분모 한 등분당의 값이에요. 분모 1, 분모를 요걸 5개로 나눴을 때 한 등분당의 값입니다. 분자값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똑같은 거라도 우리가 이걸 비율로 보느냐 나누기로 볼 때 하고 그 생각이 전혀 틀리니까 이거를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분수를 보실 땐 이게 비율을 의미하는 분수이냐 혹은 나누기를 의미하는 분수이냐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수학에서 이게 막 섞여 나올 때도 있고 하니까 이게 보실 때는 비율인지 나누기인지 이거를 구별해서 보아야지 이거를 5분의 3이라는 걸 해석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5분의 3, 5분의 3 하지만 나누기 할 때는 3 나누기 5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할 때는 5분의 3 이렇게 읽지만 나누기를 5분의 3 이렇게 읽으면 이건 이상해지는 거예요. 3 나누기 5 이렇게 읽으셔야지 나누기도 5분의 3 뭐 이렇게 하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나누기 할 때하고 비율을 할 때하고 이거를 읽는 방법을 달리 하셔야 돼요. 우리가 비율할 때는 5분의 3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누기는 3 나누기 5 이렇게 이거를 읽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수를 보실 때는 비율이냐 나누기냐를
구별해서 보아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요 3분의 6이라는 이 분수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걸 읽을 때 그냥 3분의 6 이렇게 읽죠. 3분의 6이라는 건 여태까지 설명했듯이 3등분한 것 중에 6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3등분한 거 6개. 그러면 전체를 1로 봤을 때 3개 등분했으면 뭐 3개 등분의 하나, 3분의 1, 3분의 2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를 3개를 잘라가지고 6개다. 그러면 어딘가 조금 좀 어색해요. 등분으로 볼 때 좀 어색합니다. 3등분의 6, 3분의 6 이렇게 하면 우리가 200%라고 해석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 볼 때 3분의 6 하면 어딘가 그래요. 이거는 3분의 6은 2예요. 결국 6 나누기 3이거든요. 6 나누기 3이 맞죠. 3등분의 3분의 6, 3등분한 거에 6개는 2다. 그렇게는 좀 설명이 잘 안 되죠. 3등분한 거 중에 6은 2다. 이건 설명이 좀 이상해요. 그러나 6 나누기 3하면 이건 바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6 나누기 3하면 2예요. 6을 세 덩어리로 나누면 나눗셈의 의미가 그거죠. 세 덩어리로 나누면 한 덩어리 값은 2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나누기로 해석해서 하는 것이 더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3분의 6 해가지고 3등분 한 거 중에서 6개는 2개다. 어딘가 좀 그 설명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나눗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많고 이게 좀 그렇게 감각이 옵니다. 이번에는요 나누기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기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우선 6 나누기 2는 3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6을 두 덩어리로 나눴을 때 한 덩어리의 값은 얼마냐 이거죠. 우리가 이걸 나누기로 알고 있습니다. 6을 두 덩어리 나눴을 때는 두 덩어리 나눴을 때 한 덩어리의 값은 얼마냐. 결국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듯이 6을 6개를 두 덩어리로 나누면 한 덩어리 안에 3개씩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덩어리로 나눴을 때 한 덩어리 안에 개수죠. 두 덩어리로 나눴을 때 한 덩어리 안에 개수 몇 개가 들어가느냐, 몇 개씩 나눠지느냐, 3개씩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덩어리로 나눴을 때 한 덩어리의 값, 6개를 두 덩어리로 나눴을 때 한 덩어리의 값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다른 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한번 볼까요? 똑같은 6 나누기 2는 3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6을 두 개를 한 묶음으로 했을 때 두 개를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나눠가는 겁니다. 두 개를 한 묶음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6을 두 개를 한 묶음으로 이렇게 두 개를 한 덩어리로 만드는 거죠. 두 개를 한 덩어리로 나눠가면은 총 몇 덩어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세 덩어리가 되죠. 두 개를 한 묶음으로 해서 쭉 나누면은 그럼 몇 덩어리가 나오느냐? 세 덩어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를 한 묶음으로 나눴을 때 몇 개의 덩어리가 만들어지느냐 그 얘기예요. 이거하고 이거는 의미가 전혀 틀리죠. 같은 6 나누기이지만 이거는 6개를 두 덩어리로 나눴을 때 한 덩어리의 값. 이거는 6개를 두 개를 한 묶음으로 두 개를 한 덩어리로 했을 때는 몇 덩어리가 만들어지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는 내가 이 경우에 지금 이 경우를 생각하고 나누는 건지 이런 경우에 해당해서 나누고 있는지 이거를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가는데 방향이 잡혀요. 내가 이것을 두 묶음으로 해가지고 몇 덩어리가 나오느냐 이걸
계산하는데 무심코 6을 두 덩어리로 나눴을 때 3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계산한 거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계산이라 하더라도 나누기라도 내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느냐, 내가 어느 경우로 나누고 있느냐를 알고 나눗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 가지는 6개를 두 덩어리로 나눴을 때 한 덩어리의 값, 이거는 6개를 두 묶음을 한 덩어리로 만들었을 때 몇 덩어리가 나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한 덩어리 안에 개수고 이거는 몇 개의 덩어리가 나오느냐 그겁니다. 전혀 두 개가 다른 의미니까 이거를 항상 구별을 하시고 나눗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추가로 설명드리면은 이런 경우에 6 나누기 2, 6을 두 덩어리로 나눴을 때 한 덩어리의 값 3 이렇습니다. 6 나누기 4 1.5는 6개를 네 덩어리로 나누면은 한 덩어리의 값은 1.5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게 해석하면 6을 두 개를 한 덩어리로 두 묶음으로 나누면 세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고 6개를 4개를 한 묶음으로 해서 나누면 4개를 한 묶음으로 해서 나누면 한 덩어리 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은 거라도 이렇게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제 나눗셈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1, 2, 3, 4, 5의 숫자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것이 이제 순열인데요. 이거 이제 앞으로 배우실 겁니다. 앞으로 배우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 1, 2, 3, 4, 5 중에서 3개 숫자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앞뒤로 다 다르게 나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경우가 몇 개가 나오느냐. 그 경우의 수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5 퍼미테이션 3 해가지고 5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60까지가 된다는 수입니다. 경우수가 60개, 60까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배울 거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걸 한번 1, 2, 3, 4, 5의 숫자에서 3개를 뽑아서 이렇게 나열하는 걸 하나하나 해보자고요. 일단 이제 이렇게 나오면 1, 2, 3을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1, 2, 3을 뽑았으면 이걸 또 나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1, 2, 3에서 1은 놔두고 3이 이거 바꿔서 나열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나열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앞에 자가 이제 2가 나오고 2, 1, 3 나면 2, 3, 1 또 이렇게 바꿔지죠. 그 다음에 이제 3자가 또 제일 먼저 앞에 나오고 3, 1, 2 그 다음에 3, 2, 1 해가지고 1, 2, 3을 뽑은 거에 대해서 이 나열하는 거는 6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 2, 3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1, 2, 4를 뽑아보자고요. 1, 2, 4를 뽑으면 1, 2, 4에서 이걸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1, 4, 2. 그 다음에 이제 2자가 앞에 나오고 1, 4, 4, 1. 그 다음에 4자가 앞에 나오고 하나씩 앞에 나오는 게 바뀌어야 되니까 4, 1, 2, 4, 2, 1 하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1, 2, 4를 뽑았을 때 이걸 다시 나열하는 방법은 6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 2, 4 했으면 그 다음에 1, 2, 5가 나오겠죠. 1, 2, 5. 그 다음에 이제 1, 5, 2. 그 다음에 2자가 앞으로 가고 2, 5, 2, 5, 2. 그 다음에 5자가 앞으로 가고 5, 1, 2, 5, 2, 1 해서 또 이렇게 6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 2, 5가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더 나올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가 더 올라가죠. 한 숫자 1, 3, 4, 3, 4 이렇게 나오고 이게 6개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3, 4, 5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럼 1, 3, 5, 1, 5, 3, 3, 1, 5, 3, 5, 1. 그 다음에 5자가 제일 먼저 나오고 5, 1, 3, 5, 3, 1 해서 또 이게 6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 3, 5 다음에 더 나올 게 없으니까 3자가 4로 올라올 수 있죠. 4, 5 이렇게 해가지고 6개 나오고 그 다음에 4, 5 다음에 더 올라올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앞에가 이제 2자가 들어가면 2, 3, 4 이렇게 해서 또 나열하면 6개 2, 3, 4 끝나면 2, 3, 5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못 나오니까 2, 4, 5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 4, 5 다음에 이제 2, 5, 5 이렇게 못 나오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앞이 3자가 되고 3, 4, 5, 3, 5, 4, 그 다음 4자가 앞으로 오고 4, 3, 5, 4, 5, 3, 5자가 나오고 5, 3, 4, 5, 4, 3 이렇게 해가지고 총 60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0개의 그 나열하는 그 방법이 나와요.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은 60개입니다. 60까지가 나와. 경우의 수는 이게 60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만약에 뽑은 숫자의 배열을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뽑은 숫자의 배열을 무시하면은 어떻게 되죠? 1, 2, 3, 1, 3, 2, 2, 1, 3 이것이 이걸 한 개로 뽑은 숫자의 배열을 무시하면 이 6개가 어떻게 되죠? 한 개가 됩니다. 이게 6개를 한 개가 돼요. 이때 이제 뽑은 숫자를 배열을 무시하면 그 경우의 수는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뽑은 숫자의 이런 경우에는 뽑은 숫자를 배열을 나열을 다 하면은 이건 60개인데 이거를 하나로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배열을 무시하니까 이게 하나가 돼요. 그런 경우에는 몇 가지 경우가 나오느냐. 이것이 이제 소위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조합은 뽑은 숫자가 이렇게 조합만 돼 있으면 되지. 이것이 뭐 순서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순서는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뽑은 숫자가 이게 달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나열하는 게 6개가 하나가 되죠. 6개가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60 경우의 수를 60개를 6개를 한 묶음으로 해서 보는 거죠. 이게 하나라니까 6개씩 묶어서 하면은 총 몇 덩어리가 되느냐, 몇 개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60개를 6개로 나누니까 10덩어리죠. 10덩어리가 되는 건 마찬가지죠. 이거는 그러니까 60개 중에서 6개를 한 묶음으로 보는 겁니다. 6개를 한 묶음으로,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6개씩 묶어서 6개씩 묶어서 나누면은 총 몇 개가 나오느냐? 10덩어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이것이 이제 조합인데 60개를 자 6개를 한 묶음으로 보는 거죠. 6개를 한 덩어리로 해 가지고 묶어 나가면 총 몇 덩어리가 나오느냐? 10이죠. 10덩어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조합의 수는 10가지예요. 10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누기는 60을 6덩어리로 나눴을 때 10개가 아니라 60을 6개를 한 묶음으로 했을 때 6개를 한 덩어리 했을 때 총 몇 덩어리가 나오느냐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순열과 조합을 공부하시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여튼 여기서 이 나누기는 그러니까 순열을 조합으로 할 때 이 나누기라는 것은요. 6개를 한 묶음으로 했을 때 총 몇 덩어리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조합의 수입니다. 60을 이 경우에는 6덩어리로 나눴을 때 10개가 된다. 그게 아니라 60을 6개를 한 덩어리를 했을 때 6개를 한 묶음으로 했을 때 총 몇 덩어리가 되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눗셈은 아까 먼저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거의 두 번째 경우죠. 60개를 6개를 한 묶음으로 했을 때는 10덩어리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것이 순열과 조합에서의 계산 방법이고 그 계산의 의미입니다. 6덩어리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6개를 한 묶음으로 했을 때 10덩어리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나누기는 분모 1단위에 대한 분자값이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기는 분모 1단위에 대한 분자값이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나누기의 의미입니다. 나누기의 의미예요. 저희가 뭐 분수도 하고 또 이거 전 나누기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7 나누기 2 a분의 b는 b 나누기 a dx분의 dy는 dy 나누기 dx입니다. 부르긴 그렇게 부르지만요. 자, 그러면 2분의 7이라는 것은 이건 무엇이냐면 7을 2등분 했을 때 한 등분의 값이죠.
마찬가지에 b를 a로 나눴다면 a 하나 된 값, dx를 dy를 dx로 나눴다면 dx분의 dy란 dx를 1이라고 했을 때 3.5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요, 2분의 7은 우리가 이렇게 비율로 하죠. 밑변분의 높이 2분의 7이라는 것은요, 다르게 그리면 1일 때 3.5라는 얘기입니다. 1일 때 3.5라는 얘기예요. 분모가 1일 때, 이 2지만 분모가 1이 될 때는 3.5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1분의 3.5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일 때 3.5에 이 a분의 b는요, 다시 그리면 1일 때 a분의 b라는 얘기입니다. 1일 때 a분의 b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a분의 b만큼. dx분의 dy 이렇게 쓰지만 이 dx분의 dy가 3.5라고 하면은 dx분의 dy란 분모가 1일 때 dx분의 dy 값이 1일 때 3.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수를 보실 때는요, 일단 분수가 나누기입니다. 나누기를 볼 때는요, 이거는 분모가 1일 때, 그때 이 분모가 1일 때 값이 이것입니다. dx가 1일 때 값이 3.5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a가 1일 때 값이 a분의 b라는 얘기입니다. 요건 분모가 1일 때 값이 2분의 7, 3.5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누기는 분모 1단위에 대한 분자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울기를 표시할 때 dx분의 dy 3.5를 표시할 때 1하고 3.5 하는 것이, 이것이 분모 1일 때, 이 값은 분모가 1일 때 dx가 1일 때 값이라는 얘기예요. dx가 1이라고 하면 dy는 3.5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릴 때 dx분의 dy 하지만 그릴 땐 1, 3.5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울기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2분의 7을 우리가 똑같이 이런 비율로 그려야 되죠. 2분의 7은 분모를 1로 했을 때는 3.5 값이 되는 거예요. 요거 a분의 b라는 건 a분의 b 이렇게 그리지만 분모가 1이라면 그 값은 a분의 b 이렇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나누기는 분모 1단위에 대한 분자값이에요. 자, 이제 계속해 보겠습니다. 6 나누기 3인 6개를 3명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개하고 이렇게 돼. 무슨 얘기예요? 2개 1인당, 그렇죠? 한 명에 2개라는 얘기예요. 한 명일 때 2개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2하고 개 쓰고 이 일자도 이제 생략을 하죠. 해서 그냥 2하고 개 나누기 1 이렇게 했지만 이 말은 한 명당 1인당 2개라는 얘기입니다. 1인당 2개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미 계산이 나왔죠. 1인당 2개라는 얘기예요. 6개당 6개 3인으로 나누면 3인당 6개라는 얘기는 1인당 2개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쓸 때 보통 일자는 생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개 나누기 인, 그러니까 한 사람당 2개라는 얘기가 됩니다. 한 사람당 요 단위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썼으면 여기 2하고 개 썼으면 이거는 1인당 2개라는 얘기입니다. 분모 1단위에 대한 분자값이에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0.25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단위를 함께 계산하자는 게, 하다 보면 이제 단위가 나오니까요. 0.25 스퀘어미터 500뉴턴을 0.25 스퀘어미터로 나누면 이건 2000이 되죠. 2000이 됩니다. 2000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단위를 쓰면은 스퀘어미터당 평방미터당 20n, 이건 뭐 힘의 단위라서 뉴턴이라고 읽지만 1평방미터당 값이 2000n이라는 얘기입니다. 2000n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그리면 0.25 평방미터당 500n이면 이걸 나눴다는 의미는, 이걸 나누면 이렇게 되죠. 이걸 나눴다는 이거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1평방미터당 2000n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나눗셈의 의미는 결국 2000으로 계산돼서 이 2000은 무엇이냐? 분모 1평방미터당
분자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나눗셈을 하거나 할 때는 그 나눗셈의 의미는 분모 1단위당의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를 계산하면 분수, 나누기를 계산하면 여기 2가 나오죠. 이거는 한 사람당 2개. 이걸 나누면요. 그 나눈 값은 1평방미터당 2000n, 20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분모가 이 나누기를 계산하면 그 값은 분모 1단위당의 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이렇게 써진 분수가 있습니다. 이거 분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읽을 때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읽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를 좀 얘기하면요. 이렇게 읽어보자고요. 0.5초분의 3m.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분수 읽는 흔히 하는 방법이죠. 0.5초분의 3m. 그러면 이게 0.5초분의 3m라고 읽었는데, 그럼 이게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0.5초분의 3m. 어딘가 좀 이게 이렇게 읽었지만은 이 말의 뜻은 어떻게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좀 그렇죠? 의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 가지고는 이게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3m 나누기 0.5초 하면은 이거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 3m 나누기 0.5초 하니까 그래 나누자 3m 나누기 0.5초 이렇게 되죠. 그러면 6 단위하면 메타 퍼 세크가 돼요. 이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나누기의 의미는 결국은 나눠서 만드는 이 값은 1초당 메타 값이다 이거죠. 1초당 몇 메타냐? 이거는 1초당 6m래요. 이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1초당 6m 하면 이건 속도다. 해가지고 이렇게 속도의 단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단위가 다른 거를 나누면 미터하고 초를 나누면 그거는 속도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읽을 때도요. 3m 나누기 0.5초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이해가 쉽지만 하여튼 0.5초분의 3m 이렇게 읽으면 하여튼 이 말 자체는 의미가 없는 말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수학적으로도 의미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는 읽을 때 3m 나누기 0.5초 이렇게 하면 이거 금방 우리가 나누고 그 다음에 속도가 나오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 쓰여진 것을 어떤 경우에는 분모 먼저 0.5초당 3m 이렇게 읽어야 될 때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0.5초분의 3m 하면 의미 없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3m 나누기 0.5초 이렇게 읽는 것이 옳습니다. 여튼 우리가 이제 분수를 쓸 때는 분수의 값은 이걸 계산한 값은 분모 1단위당 여기서 1초당 분자값 거리 메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나누기를 보면요. 500 이 무게 킬로그램 할 때 무게 할 때 여기다 이제 뒤에 F자를 붙이는데 이건 그렇고요. 하여튼 500kg 나누기 0.25 평방미터이다. 이러한 나눗셈의 의미는 뭐냐면요. 나눗셈의 의미는 모두 분모 1단위당 분자값입니다. 분모 1단위라는 건 얼마예요? 1단위는 이게 평방미터죠. 그러니까 결국 1평방미터당 무게예요. 요거는 1평방미터당 무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단위 면적이라는 이런 말을 쓸 때는 요 단위라는 거는 일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거하고 좀 용어상 우리는 좀 혼동이 되는데 원래 수학 용어에는 이게 이제 다른 용어를 쓰지만 우리는 좀 이게 좀 같이 쓰게 돼요. 분모 이걸 단위 이 영어로는 유니트지만 이 단위하고 이 단위는 이제 1이라는 의미니까 요걸 할 때 혼동하지 않도록 하세요. 분모 1단위라는 건 여기서 분모 1평방미터고 여기서 단위 면적이라는 거는 이 단위라는 또 1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라는 말이 수학적으로는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쓸 때는 1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차원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면적이니 초라든지
이런 단위, 차원 이런 거로 얘기할 때는 이거지만 순수한 수학적으로 나올 때 단위라는 말은 이건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모 1단위 1평방미터당 분자값인데 이게 다시 말하면 단위 면적, 면적이 이 단위니까 단위 면적당 무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위 면적 1제곱미터당 무게니까 무게 전체가 이 평방 스퀘어미터다면 이걸 보면 4,000kg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위 계산을 하면 이거하고 나눠지니까 남는 것은 4,000kg. 여기 이제 무게 단위로 이제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제 3m 나누기 0.5세. 이 의미는 뭐냐? 이 값은 뭘 나타내? 이 나눠진 이 값은 분모 1단위당의 값이에요. 분모 1단위당이 1초죠. 그래서 이걸 그냥 단위 시간 이렇게 얘기하면 또 1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단위 시간 1초당 거리입니다. 1초당 거리니까 1초당 3m 1초당 거리니까 이거 나누면 6이죠. 1초당 6m를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5초 동안에 얼마 가느냐? 그럼 30m 이렇게 되죠. 이것도 단위를 계산하시면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 계산하면 이게 3m만 남네. 이건 맞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위를 넣고 하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생각을 해가면서 생각과 식을 같이 맞춰가면서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분수는 분모 1단위당의 분자값이다. 그렇죠? 여태까지 설명한 것이 분수의 의미는 분모 1단위. 그러니까 분수 값으로 이제 분수를 계산하면 그 값은 분모 1단위당의 분자값이 되는 것입니다. 분수를 계산해서 그 분수를 계산한 값은 분모 1단위당의 분자값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분수를 쓰는 순서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비율인 경우하고 이제 나눗셈인 경우가 있잖아요. 분수에서 4분의 2 하면 이걸 전체적으로 4등분 해가지고 거기에 2개 등분이다. 그럼 0.5 아니에요? 전체를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넷으로 나누면 이제 0.25니까 그거 2개니까 0.5. 비율인 경우에는 4분의 4분의 경우 4분의 먼저 쓰고 4분의 2. 뭐 이렇게 써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쓰는 게 되죠. 4분의 4등분 한 거 중에서 2. 그래서 4자 먼저 쓰고 2 쓰고. 또 이런 게 우리가 그 200%라는 걸 얘기를 하려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죠. 뭐 2분의 4, 뭐 200%다. 이런 의미에서 써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눗셈인 경우는요. 4분의 2 이렇게 하는 것보다 2 나누기 4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2 나누기 4. 그러니까 2를 먼저 쓰고 2 나누기 4를 나중에 쓰는 것이 이게 원래 쓰는 방법이에요. 나눗셈이니까. 4 나누기 2 하면 4 나누기 2다. 이게 4 나누기 2다 하면 이건 4를 먼저 쓰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속으로 말하면서 쓰는 거죠. 뭐 4 나누기 2 이렇게 4를 먼저 쓰고 4 나누기 그 다음에 2를 밑에다 두 번째 쓰는 거. 이것이 원래 나눗셈의 경우일 때 이 나눗셈의 분수를 쓰는 방법입니다. 이게 옳은 방법이에요. 분자를 먼저 쓰고 분자 나누기 4 나누기 2 그 다음에 2를 나중에 쓰는 거예요. 그 분자를 먼저 쓰고 분모를 나중에 쓰는 게 나눗셈인 경우에는 올바르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두 나눗셈은 나눗셈이고 분수는 나눗셈인데 2분의 4와 4분의 2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다른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경우 분자를 많이 쓰고 나눗셈의 의미가 훨씬 많이 쓰이니까 분수가 우리가 계산할 때는 거의 다 나눗셈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분모 먼저 쓰지 말고 분자 먼저 써서 4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분모를 나중에 쓰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요, 이러한 분수들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말이죠, 사과가 6개 있고, 사람이 3명이 있다고 합니다. 사과가 6개 있고, 3명이 있는데, 한 사람당 몇 개씩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까? 하고, 한 사람당 이렇게 나오면 그때 어떻게 되죠? 한 사람당이니까 사람이 분모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분모로 쓰는 거면 이게 1인당 이 값은, 그렇게 해서 나누면, 이 값을 계산하면 이것은 1인당 몇 개 나눠 가지냐 이렇게 되는 거죠. 질문이 그렇게 나오면 한 사람당 몇 개를 나눠 가질 수 있나요? 하고 물었다면 그것도 한 사람당 했으니까 그 사람이 분모로 와야죠. 분모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 의미는 한 1인당 한 사람당 몇 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문제가요. 사과가 6개 있고 3명이 있는데 그럼 사과 한 개당 몇 명씩 돌아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사과 한 개당 몇 명씩 돌아가요? 그러면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이렇게 분수를 이렇게 쓰라 이거죠. 사과 개를 6개 놓고 3인 하면 이게 0.5인데 0.5인 나누기 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사과 한 개당 몇 사람 돌아가느냐 그 얘기예요. 사과 한 개당 몇 사람 돌아가느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1개당 0.5인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할 때 이렇게만 계산하고 2개당 한 사람당 2개니까 한 개당은 이거 2분의 1이니까 0.5인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굳이 이렇게 쓰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분모를 바로 이렇게 쓰세요. 분모 이렇게 쓰면은 한 개당 값이 나오는 거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내가 이 질문이 뭐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야 할 때 이제 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분수를 써서 나누고 또 이런 경우에는 개당 이렇게 물어볼 때는 분수를 이렇게 써가지고 개를 분모에 넣고 써서 그 값을 구하면 한 개당의 값이 나오는 거고 사람을 분수로 쓰면 이건 한 명당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 나누기 0.5초 하면 이건 뭐죠? 1초당 6m라는 얘기죠. 1초당 6m. 그러면 이제 0.5초 동안 3m를 갔다. 그러면 1초당 얼마 가느냐 하면 1초당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서 1m 가는데 몇 초 걸립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1m당 몇 초 걸려요? 1m당 몇 초 걸려요? 그러면 그때는 메타를 밑에 쓰고 그렇죠? 이거 메타당 이렇게 하면 1m당 6분의 1초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메타가 분모에 와야 돼요. 1m당 6분의 1초. 그럼 여기서 계산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요. 어떻게 하냐면 1초당 6m인데 1m당 몇 초 걸리냐 하면 이걸 거꾸로 써야죠. 거꾸로 쓰면 u가 6분의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역수를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6분의 1 메타 퍼 세컨 이거하고 같죠. 그렇죠? 역수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의 역수로 하면 1m당 1초에 6m 같다. 그러면 1m에 몇 초 걸리나 할 때는 미터가 나르고 이게 초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역수로 써야죠. 그러면 6분의 1 단위도 역수가 되고 숫자도 역수가 되니까 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미터당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하시고 1초당 하면 이렇게 분수를 쓰시라 이거죠. 뭐 3m 가는데 0.5초 걸렸다 이런 문장이 하나 나오더라도 그 문장이 1초당 어떠냐 하면 이렇게 분수를 쓰시고 1m당 뭐 몇 초 걸리냐 할 땐 이렇게 분수 쓰시면 바로 나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뭐 한번 해가지고 역수 만들 필요 없이 분수를 바로 이렇게 써버리면 이건 1m당 몇 초 한다는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분모 모든 이게 나눗셈은 분모 1단위당 값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요. 500N 500N 나누기 0.25 평방미터.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는데요. 이걸 계산하는 값은 뭐가죠? 분모 1인당 값이 이 나눗셈의 값은 분모 1단위당의 값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이걸 나눈다는 의기는 분모를 1로 만드시면 돼요. 그 분모를 1을 만드는 그 나머지 이 계산값은 분모를 1로 했을 때 값이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나누질 마시고 그냥 4를 곱하세요. 그럼 여기가 1이 될 거 아니에요. 1단위가. 그럼 여기 4, 2000, 이게 2000이 되는 겁니다. 나눗셈이라는 거는요, 분모를 1로 만드는 것이 나눗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모 1로 만드는 것이 나눗셈이다. 그겁니다. 분모 1로 만드는 게 나눗셈이에요. 그럼 여기서 분모 1로, 이 나눗셈을 해라 하면, 분모를 1로 만드세요. 분모를 1로 만들려면 4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분모도 4 곱해야죠. 그럼 1이 되니까 이건 자연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략이 되는 거고, 1분의 20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수에 이게 나눗셈을 할 때는 500 나누기 나눗셈이라는 거는 분모를 1로 만들면 그것이 바로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을 할 때는 분모를 1로 만들면 그게 나눗셈 하시는 거예요. 500 나누기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분모를 1로 만드시면 그게 나눗셈이에요. 그렇죠? 500 나누기 0.25. 그 0.25면 이게 2000인데 당연히 이건 분모. 이걸 1로 만들고 똑같이 분모 분자 곱하면 2000이에요. 자, 이걸 볼까요? 5분의 2분의 7 이렇게 하죠. 5분의 2분의 7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계산할 때 7 곱하기 이거 거꾸로 하죠. 2분의 5 이거 나눗셈이니까 분모 분자를 거꾸로 해가지고 곱하죠. 근데 사실 이거 같아 7 곱하기 2분의 5 거꾸로 하잖아요. 분수를 거꾸로 해가지고 곱하잖아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곱해지는가 하면요. 이거를 나눗셈을 한다는 것은 분모를 1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분모를 1로 만들려면 5분의 2 곱하기 2분의 5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2분의 5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2분의 5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1이 되니까 안 쓰고 7 곱하기 2분의 5에서 2분의 35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눗셈을 1에서 2분의 5를 거꾸로 해서 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그냥 이거 분수 이렇게 분수를 할 때는 분자가 있고 분모의 분수는 거꾸로 역수 2분의 5로 만들어서 곱한다. 이렇게 외우고 계산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으세요. 이런 것도 외울 필요가 없으시고 이거 분모를 1로 만들면 되네. 그러면 여기다 2분의 5 곱하면 되네. 그럼 분자도 2분의 5 곱하고 그럼 1이 되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할 때 이런 분수의 분수를 계산할 때 이때는 분모 분수를 거꾸로 해가지고 곱한다. 이런 거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우실 필요가 없고 그 외워야 되잖아요. 외워서 하는 계산 아니야. 이런 경우는 분모를 거꾸로 해야 된다. 그걸 외워가지고 이제 항상 이렇게 계산하시지만 외울 필요가 없어요. 분모를 1로 만들면 된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분수의 의미는 나누기의 의미는 분모를 1로 만들면 그게 바로 나누는 값, 나누기 값이 되는 거니까 여기 1 만들려면 2분의 5 곱하고 여기도 2분의 5 곱하면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여기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결국은 나누기라는 것은 분모를 1로 만들었을 때 값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로 이렇게 만드시면 이게 나눗셈의 값이 되는 거예요. 나눗셈의 값은 분모를 1로 만든 그 값이다 이겁니다. 이제까지는요, 이제 분수의 그 의미, 나누기의 의미, 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나눗셈이란 분수의 나눗셈이란 분모를 1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겠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눗셈의 값이 된다고요. 그럼 이제 이런 그 분수에 대해서 분수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수는 말이죠. 제일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 B분의 A는 C분의 D다 하면 요거는 AD 서로 크로스돼서 곱한 것 AD는 BC예요. 이것이 이제 분수의 가장 처음 나오는 성질이죠. 그러면 이제 AD, BC 되기 때문에 이 AD가 여기서 BC가 이렇게 바꿔져 쓰여도 돼요. C하고 B가 바뀌어져 써도 어차피 AD는 BC이기 때문에 이 값이 되기 때문에 이 C가 1로 내려오고 이 B가 위로 올라가도 돼요. 혹은 D가 1로 올라가고 A가 1로 내려가도 되고 이렇게 교차해 가지고 바꿔서도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분수의 성질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AD, BC만 되면 되니까 C가 1로 내려오고 B가 1로 올라가도 되고
A가 1로 내려오고 D가 1로 올라가도 관계가 없어요. 이 식이 성립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수에서 B분의 A는 여기다 어떤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이건 1을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1을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B분의 A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 BD 곱한 숫자는 다른 숫자가 되겠죠. BD는 다른 숫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수의 등식에서 분자와 분모를 바꿔도 등식이 성립해요. 이 분자와 분모를 바꿔도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도 이걸 바꿨어도 B분의 A는 C분의 D를 A분의 B는 C분의 D 써도 AD 곱하기 BC가 성립하죠. 요게 성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바꿔 써도 돼요. 분모 분자를 바꿔 써도 됩니다. 이것이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이렇게 서로 이동을 해도 크로스 방향으로 이동해도 바꿔 써도 되고 분모 분자가 바뀌었어도 이 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같아요. 4분의 3, 6분의 8이지만 이거는 3분의 4는 6분의 8 이렇게 써도 같다 이겁니다. 분모 분자를 서로 바꾸어 써도 그대로 관계없어요. 이건 역수니까 이게 같으면 역수도 같아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모 분자를 바꾸어 써도 등식이 성립한다 이거죠. 그다음 분수의 나눗셈이라는 건 뭐냐? 나눗셈은 분모를 1로 만드는 것이다 이거죠. 분모를 1로 만드는 거예요. 나눗셈의 결과는 나눗셈은 분모를 1로 만드는 것이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C분의 D분의 이게 길죠. C분의 D분의 B분의 A 이렇게 되면 이게 뭐라 그랬죠? 이걸 분모를 이걸 나누라 하는 얘기는 분모를 1로 만들어 놓은 값이에요. 분모를 1로 만들면 그 값이 이걸 나누는 겁니다. 이 나머지의 값은 분모를 1로 만드는 값이에요. 그럼 이걸 1로 만들려면 D분의 C니까 C분의 D, C분의 D 곱하면 이건 뭐 1이니까 계산 안 하고요. 그 결국은 B분의 A 곱하기 C분의 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번 얘기했듯이 이거를 거꾸로 우리는 뭐 거꾸로 해가지고 곱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B분의 A 곱하기 C분의 D 그러니까 BC분의 A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분모를 1로 만들면 그 값이 나눗셈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수가 이런 경우가 많지만 이제 이런 걸 하면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가운데 거 곱한 게 분모가 되고 이건 뭐 외우듯이 계산하시는 거죠. 뭐 가운데 게 분모가 되고 아래 위 바깥 것이 분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건 이제 나오면 흔히 아시겠죠. 2분의 7 우리가 뭐 이런 간단한 거 그냥 거꾸로 해서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니까 거꾸로 해서 곱한다. 굳이 뭐 이런 절차는 밟아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잡한 분수라든가 이렇게 이런 분수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것만 외우듯이 생각해가지고 계산하면 못 풀어요. 이렇게 풀어나가야지 그 복잡한 분수는 풀려나갑니다. 분모를 1로 계속 만들어서 풀어나가시면 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 나오고 그러면 못하잖아요. 또 나오고 곱하기 나오고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경우는 분모를 1로 만들어 나가는 계산만 하시면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분모를 1로 나가는 1이 되게끔 쭉 계산해 나가면 그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눗셈의 답이 돼요. 그 다음에 정수는 뭐라고 얘기했죠? 정수는 분모가 1인 분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략해서 일자는 생략해서 6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수 뭐 계산을 해가지고 분수 계산을 모든 계산해서 정수가 나왔다면 그거는 분모가 1이다. 1일 때의 분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은 1분의 6의 값이다. 8은 1분의 8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상당히 많아요. 이 수의 계산에서 식의 계산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산하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산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6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분모가 1이다. 이렇게 하고 문제를 식을 계산해 나가면 풀립니다. 6점만 생각하면 안 돼요. 1분의 6으로 해가지고 계산해 나가면 그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요 분수 등식의 더하기와 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 분수가 이제 B분의 A는 등식이죠. B분의 A는 D분의 C는
F분의 2는 H분의 G 이런 등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분수 등식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B분의 2하고 D분의 C라는 어떤 수는 결국 A분의 B하고 같은 거니까 이 D분의 C라는 이 D하고 C의 수는 결국은 B에다가 어떤 알파라는 상수를 곱한 것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등식이 성립하려면 분자도 결국은 C 값이라는 건 A에다가 어떤 알파라는 값을 곱해서 만들어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등식이 성립하니까요. 그 다음에 F분의 2에서 F는 뭐냐면 이것도 B에다가 어떤 다른 상수 베타를 곱해서 F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분자도 똑같이 A에다가 어떤 베타라는 상수가 곱해져 가지고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이수는 다르지만 결국은 어떤 그 상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 가지고 다른 수를 만든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H분의 G도 결국은 B분의 A에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감마라는 상수를 붙여 가지고 또 다른 수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야죠. 여기에 무슨 뭐 여기는 알파가 곱해지고 여긴 뭐 베타가 곱해진다면 이건 등식이 성립 안 하니까 안 되죠. 항상 분모 분자에 어떤 같은 상수가 곱해져 가지고 등식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3분의 5라 하면은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1.5를 곱하면 4.5분의 7.5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분모 분자에다 3을 곱하면 9분의 15가 되는 거고 또 분모 분자에다 4를 곱하면 12분의 20이 되는 거고 여기서 분모 분자에다가 아무 수도 곱하면 이게 다 등식이 성립하니까 뭐 무한대만큼 등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모 분자의 숫자는 수는 다르지만 결국은 이거는 3분의 5에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어떤 상수를 분모 분자에다 곱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 등식 분수를 하면 등식의 더하기인데 BF BDF를 더해서 여기는 빼고요. 또 분자도 똑같이 A하고 C하고 이제 더하기 빼기 2 이렇게 해서 분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이제 등식을 한번 더해 보는 거예요. 이건 뭐 빼보는 거고 등식에 이제 더하기 빼기니까 이 등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 이게 분모는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더해서 하나의 분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건 보면요. B분의 A고 D는 뭐죠? 알파 B분의 알파 A 곱한 거고 F는 여기대로 어떤 베타라는 B분의 A에다 똑같이 베타를 곱한 거예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B는 괄호가 되고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고 분자는 A 결국은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건 약분이 돼서 상쇄되고 남는 것은 B분의 A예요. 물론 이건 D분의 C 이렇게 나가지만 결국은 이렇게 분수 등식에서 분모끼리 더하고 분수끼리 더하고 빼도 그 값은 결국은 원래 값 B분의 D가 B분의 A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수 등식은 이렇게 그 분자끼리 더해서 빼고 해서 분수를 만들어도 그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B분의 A는 뭐 3A분의 B 결국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D라는 값이 3배 곱한 거고 F라는 값은 5배 곱한 거고 H라는 얘기는 또 여기다가 또 뭐 곱한 거고 이거 마음대로 곱해줘도 돼요. 그럼 여기서 분수를 3B 플러스 5D분의 3A 플러스 5C 그래도 B분의 A고 그 다음에 3B 플러스 5D 플러스 4F분의 3A 더하기 5C 플러스 4E 이렇게 분수를 만들어도 그래도 그 값은 B분의 A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분수에 이런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분수 계산하실 때 이런 성격을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하나 있다고 보죠. 2분의 3A는 2B는 7분의 9A 플러스 2B다. 이 식을 한번 이 식이 맞는가 어떻게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식이 되는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분수가 막 나오고 할 때 정수가 나오면 이거는
1분의 2b라고 했죠. 이건 1분의 2b.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2분의 3의 2는 1분의 2b.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이제 계산이 된다고 했어요. 정수는 항상 분모가 1인수 더하기 1분의 2b 이렇게 쓰시라고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이게 7분의 9a 플러스 2b가 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분수의 성질에서 보자고요. 어떻게 보니까 9a는 3a 9 이게 3배를 했네요. 3배. 그럼 이거 분모도 3배 해야죠.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다. 여기 3, 3을 하면 6분의 9a 아니에요. 그럼 6분의 9a면 이걸 더해서 7을 만들고 9a 더하기 2b, 2b를 만들어도 이 값은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값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은 요건 어떻게 나왔냐면 이 등식에서 요거의 분모 번자에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분모는 분수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모끼리 더해서 분수를 만들어도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 때 여기까지만 풀었는데 답이 이런 모양으로 나왔다 하면은 그 답을 찾기가 좀 쉽지가 않죠. 난 여기까지 풀었는데 문제를 다 여기까지 풀어놨는데 답에는 이런 모양이 났다면은 이거는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3, 3 곱해서 분모끼리 더해서 7, 그 다음에 여긴 9a 플러스 2b 분자 더해서 이렇게 돼서 이 분수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값은 똑같은 값입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수 등식에서는요, 다 이렇게 같다고 나오지만 같기 때문에 어떤 상수값이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이 b분의 a에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수값. 그러면 이제 a는 bk, c는 dk, e는 fk, g는 hk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식이 새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넣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문제가 풀어져요. 이거만 덜렁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같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나오지만 이 값은 어떤 상수값이 있다. 그렇죠? 어떤 상수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k라는 상수값을 응용하면 a와 b의 관계 여러 가지 그 값의 관계가 그냥 k로 다 정리돼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수식이 이렇게 있을 때, 분수식이 이런 식이 있을 때, 그래서 양변을 서로 나눠서 분수를 만들어도 그것은 같다 이거죠. 당연하죠. 뭐, d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b는 d 플러스 2는 f고, a 플러스 b는 c니까, d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b는 f분의 c.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수학은 문제를 풀 때 빨리 생각해 내셔가지고 이런 식을 만들어서 또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이제는요, 비율과 분수의 표현. 우리가 비하면 몇 대 몇 그겁니다. 몇 대 몇 하고 이제 b 대 a 이렇게 표시하죠. 몇 대 몇. 이거는요, 이제 우리가 말로 할 때는 a에 대한 b의 비율. 그럴 때는 b 대 a, a에 대한 b의 비율, 혹은 b의 a에 대한 비율 할 때는 b 대 a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요거를 분수로는 이렇게 a분의 b, 이것이 분수로 가죠. a에 대한 b의 비율, 그래서 이것이 분수로 들어갑니다. a에 대한 b의 비율, 혹은 b 대 a 뭐 이렇게 쓰지만 이런 거를 분수로 표현할 때는 a분의 b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건 우리가 외우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리고 이거의 의미는 b의 a에 대한 비율, a에 대한 b의 비율, 이렇게 b의 a에 대한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a에 대한 b의 비율, a에 대한 뭐에 대한 이런 것이 이제 뒤로 가고 앞에 것이 비율이 이제 b의 비율이 앞에 오면서
분수로는 a분의 b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요, b 대 a는 c 대 d다. b에 대한 a의 비율, a에 대한 b의 비율은 d에 대한 c의 비율이다. 이렇게 말은 좀 복잡하지만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 b 대 a는 c 대 d 이렇게 되죠. 4 대 3은 8 대 6.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4 대 3은 8 대 6이 되죠. 똑같이 2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뭐 똑같이 여기다 3을 곱하면 12 대 9, 뭐 이렇게 되죠. 분수의 분모 분자 곱하듯이 여기도 양쪽에 이제 같은 수를 곱하면 항상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수로 쓰면 a분의 b는 d분의 c가 되죠. a분의 d는 b분의 c가 되는데 이건 결국은 분수가 돼버려서 여기서 ac는 bd 이렇게 됩니다. ac는 bd 안에 거 곱하면 ac는 bd 밖에 거 곱한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수의 성질로부터 ca가 바뀌어도 되죠. ca가 바뀌어 c분의 b는 d분의 a.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이 식은 b분의 a는 d분의 c 이렇게 되고, 이 식을 쓰면 c분의 b는 d분의 a 이렇게도 써집니다. c분의 b는 d분의 a 이렇게도 써지고, 이건 또 bd를 바꾸면 c분의 d는 b분의 a, c분의 d는 역수로 나누면 거꾸로 c분의 d는 b분의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역수로 만든 거니까 그래도 값은 같죠. d분의 c는 a분의 b인데 역수로 하면 b분의 a는 c분의 d. 역수로 해도 그 값은 그냥 같아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b분의 a는 c분의 d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율과 분수를 쓰실 때 이런 관계, 그러니까 이 비를 빨리 이제 이 분수로 바꿔서 활용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분수는 그렇게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a분의 b는 d분의 c 등식이니까, 그리고 ac, bd, 또 c분의 b는 d분의 a, 역수로 해서 b분의 a는 거꾸로 c분의 d 이렇게도 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율을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분수로 만들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똑같이 이거 해 놓으시면 4 대 3, 8 대 6 하면은 다 이런 식으로 써도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식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다. 자, 이제 4분의 y는 2x-5. 이런 식을 풀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게 분모 4는 우변으로 가면은 4 곱하기가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써서 y는 4, 2x-5 이렇게 풉니다. 그런데 수학에서는요, 분모가 우변으로 가면 뭐 이 분모 4로 나눈 것이 분모가 우변으로 가면 4로 곱해진다. 뭐 이런 것이 뭐 수학적 법칙으로 설명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설명이 없어요. 우리가 하여튼 그렇게 이거는 분모 4는 이쪽 우변으로 가면 곱하기 4가 된다. 이렇게 그냥 외우듯이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지. 뭐 수학의 법칙에 뭐 분모 4는 우변으로 가면은 나누기는 곱하기가 된다. 이런 뭐 수학적인 뭐 법칙이라든가 설명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가 한번 말이죠. 이것은 결국 y를 구하는 거니까 이쪽을 y는 하고 만들면 돼요. y는 하고 만들려면 4분의 1을 없애야 되니까 여기다 4를 곱하는 겁니다. 4를 곱해줘요. 그럼 이건 y는 이렇게 남잖아요. 그럼 y는 해가지고 4를 곱했으니까 우변에도 4를 곱해가지고 y는 4, 2x-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서 수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걸 생략하고 이건 분모가 이제 2로 올라간다. 이제 그게 아니라 이거는 y는 만들기 위해서는 4분의 1이니까 4를 곱해서 2를 만들면 이쪽 그냥 y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변에 4를 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셈은요, 여기다 4를 곱하시는 거예요. 4를 곱해 가지고
이 식을 만드는 거지. 뭐 분모를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하면 뭐 이게 4 곱하기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그냥 양변에 4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y가 되고 4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할 때도 y는 하려면 여기 4분의 3이니까 양변에 3분의 4를 곱하시면 되잖아요. 양변에 3분의 4를 곱하시면 그냥 y가 돼버리고 양변에 3분의 4를 곱하니까 3분의 4를 곱해서 y는 3분의 4 2x-5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 4분의 3을 우변으로 옮기면은 3분의 4로 곱한다 이런 식으로 뭐 외운다거나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이쪽을 1로 y는 하려면 y의 계수가 1이 돼야 되니까 y니까 이거 4분의 3분의 4로 곱하면 되네. 우변에도 3분의 4를 곱해서 이렇게 해서 y는 3분의 4 2x-5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y는 이렇게 만들 생각만 하시면 되지. 뭐 우변으로 옮길 때 뭐 이게 곱하기가 되고 이거 할 때는 역수로 해가지고 3분의 4를 우변에 곱하고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를 좌변을 3분의 4를 양변에 곱해서 이걸 y는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여기는 y만 남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4y는 2x-5 이게 곱하기는 이제 우변으로 가면 나누기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것도 이제 이런 건 수학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냥 4y에서 y를 하려면 이거 4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4분의 1을 곱하서 그럼 y가 되죠. 이쪽 곱하는 우변에도 양변에 4분의 1을 곱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y는 4분의 2x-5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냥 y를 만들어 버리세요. y를 만들려면 4분의 1을 곱해야죠. 4분의 1을 양변에 곱하면 y가 돼버리고 여기 4분의 1만 곱해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곱해진 4를 우변으로 옮기면 나누기로 한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다 4분의 1을 곱하시면 돼요. 이것이 원래 이게 수학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수학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뭐 여기 있는 게 옮겨가면 곱하기가 되고 이런 경우는 나누기가 되고 이거는 수학적인 설명이 아니고요. 그냥 y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4분의 1을 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수학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뭐 당연히 이게 이제 우변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 이것도 이런 무슨 뭐 이것이 우변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된다 하는 거면 수학적인 설명은 아니에요. 이거는 x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x는 이렇게 만들려면 x는 하면 양변에 3을 빼야죠. 3을 빼면 x는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을 빼면 이쪽에도 3을 빼주고 그래서 2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수학적인 계산 방법이에요. 이걸 푸는 수학적인 계산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변으로 넘어가서 이거 되는 게 아니야. 왜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이 여기 x 이렇게 만들면 3을 없애주면 되잖아요. 3 빼기 해야죠. 3 빼기 하고 우변으로 3 빼고 그럼 당연히 여기는 x만 남고 여기 3 빼면 5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원래 이 식을 계산하는 수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니까 뭐 이렇게 하긴 하고는 있지만 이런 방법은 수학적인 방법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냥 해서 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분모는 일가든 곱하기가 되고 이런 곱하기는 뭐 분모가 되고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이 여기서 4 곱하면 여기 y가 되는 거고 여긴 4분의 1 곱하면 y가 되는 거고 양변에 이런 양변에 3을 빼면은 여긴 x만 남아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수학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이제는요 비와 비율에 대한 설명과 문제입니다. B는 우리가 영어로는 뭐 이렇게 쓰는데 ratio B는 크기나 양의 수치적인 비교예요. 단순한 수치적인 비교이고 비율이란 이것도 propor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비율은
비교의 기준을 1 혹은 100으로 했을 때 비교되는 값의 비율이에요. 이건 이제 비율하면 전체를 100으로 보든가 1로 보든가 하죠. 그래서 100으로 볼 경우는 우리가 이제 퍼센티지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그룹에 남자가 25명, 여자가 20명 있다고 합니다. 이때 여자에 대한 남자 비율 이렇게 할 때는 여자에 대한 남자 비율은 아까 비율 표시했죠. 남자 대 여자 이 의미는 여자에 대한 남자의 비율이에요. 그 남자가 25명이니까 그대로 25, 여자가 20명입니다. 그럼 여자에 대한 남자 비율은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는 건 뭐죠? 이걸 분수로 계산하면 25분의 20, 4분의 5, 1.25 퍼센티지로 하면은 125%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에 대한 남자 비율인데 남자가 25명, 여자가 20명이니까 이렇게 쓰죠. 근데 이제 남자에 대한 여자의 비율은 얼마냐 이렇게 쓰면 남자에 대한 여자 비율이 얼마냐 했으면 남자에 대한 남자가 뒤로 가고 여자가 앞에 오죠. 남자에 대한 여자의 비율, 여자의 남자에 대한 비율. 근데 여자가 20명이고 남자가 25명이니까 이렇게 쓰죠. 이걸 분수로 표현하면 25분의 20, 5분의 4, 0.8 퍼센티지로 하면은 8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율로 표시해 가지고 분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자는 전체 몇 프로인가 이런 문제를 잘 남자는 전체 몇 프로인가 전체에 대한 남자의 비율이죠. 전체에 대한 남자의 비율 그러니까 남자가 여기 들어가고 전체가 분모가 들어가고 100 곱해서 55.6% 이렇게 됩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이런 문장이 서술적인 수학적인 문장이 비율로 쓰면 이렇게 쓰고 그걸 분수로 해서 계산하시는 겁니다. 뭐에 대한 남자의 비율, 뭐뭐에 대한 자가 붙은 것이 이것이 분모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 대 여자 비율을 쓸 땐 뒤로 오고 이것이 분모가 되는 것입니다. 상자 안에 검은 공과 흰 공이 2대 3으로 들어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의 개수가 80개라면 흰 공은 몇 개가 되는가?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풀어지지가 않죠. 한번 생각해도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식을 만들어가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됩니다. 일단 말이죠. 여기서 B를 이제 검은 공의 개수라고 하고 W를 흰 공이라고 합니다. 이걸 B를 검은 공의 개수, W를 흰 공의 개수라고 하면 이 문제 이 문장을 식으로 한번 표현하면 B 대 W는 2 대 3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분수로 해야지 문제를 푸는데 이런 경우에 B분의 W는 3분의 2 이렇게도 되고 거꾸로 W분의 B는 3분의 2 이렇게도 되고 B분의 W는 2분의 3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도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보면 이거는 B2분의 B는 3분의 W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B와 W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분모 분자로 놓는 것보다 따로 풀어서 식을 만들면 2분의 B는 3분의 W예요.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전체가 이제 또 전체가 80개라는 게 나왔으니까 B 플러스 W를 어떻게 되나 봐야죠. B 플러스 W를 만들려면 그러면 여기서 B 플러스 W 만들려면 B하고 W를 여기서 분자를 더해가요. 분자끼리 더하면 분모를 또 더하면 이 분수도 같은 값이 분수 등식이 같은 값이 되죠. 그래서 분자는 분자끼리 더해서 B 플러스 W 분모는 분모끼리 더하면 5 그래서 이러한 등식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줄 알고 그 다음에 전체 공의 개수니까 B 더하기 W는 어떻게 되나 하면 B 더하기 W는 이렇게 5분의
BW 이런 등식이 똑같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 보니까 이게 다 푸는 것 같죠? 왜냐하면 B 플러스 W고 8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식에서 이미 BW는 구할 수가 있어요. 검은 공은 5, 흰 공은 5W 3 곱하기 80에서 240, 그렇죠? B는 5B는 28, 160, 뭐 이렇게 하든가 한쪽을 구해서 하나를 빼든가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옵니다. 흰 공이 48개, 검은 공이 32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요, 이걸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분수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잘 답이 안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B 플러스 W 이런 걸 넣어야 되니까 2분의 B는 3분의 W 이렇게 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합계가 있으니까 B 더하기 W를 어떻게 내나? B 더하기 W는 이렇게 만들면 분자끼리 더하고 분모끼리 더하도 등식이 만들어지니까 이거를 만들면 문제는 다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또 이렇게 등식을 또 하나 만들 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수학적인 머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생각을 만들어서 식수면 이건 됐죠. 뭐 그 다음엔 자동으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빵을 만드는 문제인데요. 어떤 빵 한 상자에 케이크가 10개 들어간다. 우리가 이제 빵 넣는 케이크는 이제 종이 상자죠. 이렇게 해서 뚜껑 덮고, 이런 빵 한 상자에 케이크가 10개 들어간대요. 근데 이제 케이크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5개를 만드는데 밀가루가 3컵이 들어간대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 빵 7상자를 만들려면 밀가루 몇 컵이 필요한가? 이게 이런 경우에 5개를 만들 때 3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상자 만드는데 케이크가 10개 들어가니까 7상자를 주문받았는데 이거 만들면 밀가루 몇 컵을 준비해야 돼? 이걸 이제 생각해 낼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이때 밀가루가 몇 컵이 필요한가? 그럼 이것도 이제 이 문장만 읽어가지고는 도무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 번에 생각이 안 나죠. 한 번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식을 만들어가면서 풀어갑니다. 그럼 한 상자에 케이크가 10개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런 건 다 이제 비로 표시하면 됩니다. 상자의 수와 케이크 수의 비율은 1대 10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냥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케이크의 수, 여기 이제 케이크를 만드는데 밀가루가 3컵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케이크 수와 밀가루 컵의 수의 비율은 케이크가 5개 만들 때 밀가루가 3개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쓸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비율은 일단 분수로 해서 풀어야 되니까 이거를 분수로 만들면 케이크 수분의 상자수는 이거 이제 케이크 수를 C라고 하죠. 약자로 이건 기니까 이걸 약자로 C로 하고 상자는 박스에서 B라고 쓰면 이거는 케이크 수분의 상자수는 10분의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밀가루 컵 수분의 케이크의 수 이렇게 하면 이제 3분의 5인데 밀가루는 이제 플로어해서 약자 F로 쓰고 케이크는 케이크니까 C자로 써서 밀가루 컵 수분의 케이크 수 F분의 C는 3분의 5 이렇게까지 이제 어렵지 않게 식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요. 빵 7상자를 만들려면 밀가루 몇 컵이 필요한 거 이렇게 나왔죠. 자, 이 문제를 수식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식으로 만들어야죠. 빵 7상자를 만들려면 밀가루 몇 컵이 필요한가? 이거를 볼 때는요. 이걸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빵 한 상자를 만드는데 밀가루 몇 컵이 필요한가? 이걸 먼저 계산해야죠. 그래가지고 7을 곱하면 됩니다. 한 상자를 만드는데 밀가루가 몇 컵이 필요한가? 이걸 계산해내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 나중에 7을 곱하면 되니까. 그럼 빵 한 상자를 만드는데 밀가루 몇 컵이 필요한가? 이거를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빵 한 상자. 쉽게 해서 빵 한 상자당 밀가루 몇 컵. 이런 거 하려면 빵 한 상자당 밀가루 컵수. 이걸 분수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상자당 이렇게 나온 게 분수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것이 분모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박스 한 상자당, 이제 한 상자당에 이 B 한 상자당 밀가루 컵수는 B분의 A 이렇게 쓰면 되죠. 이 B는 상자인데 이 단위가 이건 한 상자당이라는 얘기예요. 분모 이 분수의 의미입니다. 이 B분의 F라는 건 한 상자당 필요한 밀가루 컵수예요. 이 분수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수의 의미는 분모 1단위당의 분자값이에요. B분의 A를 구하면 이것은 빵 한 상자 박스 한 박스당 밀가루 컵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이 B분의 F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B분의 F 이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분수를 만들어 낼 줄 아는 것이 수학적인 머리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B분의 F를 여기서 말 때 7상자면 한 상자당 밀가루 몇 컵이 필요하냐 이걸 식으로 쓰면 B분의 F란 말입니다. 이 분수의 의미가 분자 하나당 값, 분모 하나당 값, 분자의 값이에요. 빵 한 상자당 밀가루 컵이 얼마 필요하는 건 B분의 F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하는 요식을 만드시면 이건 다 푸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의 의미는 한 상자당 밀가루 필요한 겁니다. 한 상자당 필요한 밀가루의 컵수예요. 나중에 7 곱하면 되니까 이것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두 개의 식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B분의 F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B분의 F. 이 식을 이제 쓰면 C분의 B는 10분의 1, F분의 C는 3분의 5. 여기 C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C를 없애면 되죠. B분의 F를 하려면. 그럼 여기서 10B는 C 이렇게 나오고 3C는 OF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C를 없애려면은 여기서 이제 C는 3분의 5F 아닙니까? C는 3분의 5F. 그러니까 10B는 3분의 5F죠. 그렇죠? 이 C가 3분의 5F니까 10B는 C, 10B는 3분의 5F. 그럼 이건 30B는 5F예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B분의 한 상자당 필요한 밀가루니까 B분의 F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식에서 B분의 F는 5분의 30 이렇게 되죠? 5분의 30이니까 6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박스 여기 1분의 6이죠. 한 박스당 필요한 밀가루 컵수입니다. 1분의 6. 그게 6이지만 이 의미는 한 상자당 필요한 밀가루의 컵수예요. 그럼 몇 상자 만들려고 했죠? 7상자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 7을 곱해서 밀가루 42컵, 42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율의 문제도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한 상자당 이걸 구해야 되니까 7상자를 만들려면 하는 모든 문제는 다 그래요. 몇 개를 만들려면 하면 일단 한 개를 만들려면 분자 몇 개 필요하냐 할 때는 이때 빵 B분의 F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필요한 밀가루고 분모에 들어간 이 값은 한 개당 이게 분수로 이렇게 썼지만 이 의미는 박스 한 개당에 필요한 밀가루 컵수입니다. 이 분수의 의미가 바로 그거니까 이 분수 값을 구하면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내시는 것이 이 문제 푸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7을 곱하면 되지요.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이제 강조하듯이 말씀드리지만 수에는 이제 단위가 따라온다고 그래서 이거 다 단위죠. 밀가루 컵, 뭐 상자, 케이크 이런 게 다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상 계산할 때는 단위를 가지고 계산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먼저도 그렇게 계산했지만 이 단위로만 가지고도 이런 거는 비율 계산은 말이죠. 특히 단위만 가지고 계산하셔도 돼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상자분의 밀가루 컵이죠. 박스당 이게 한 상자당 이 분수를 이렇게 쓰면요. 이거는 한 상자당 필요한 밀가루 컵이에요. 이 분수의 의미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거 거기에는 케이크도 나오고 밀가루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잘 보면요. 이거는 아까 한 상자당 케이크가 몇 개 들어가느냐 그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한 상자당
케이크가 몇 개 들어간다 그런 말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케이크를 만드는데 몇 개 만드는데 컵 밀가루가 얼마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위로만 계산하면 상자분의 밀가루를 구하려면은 상자분의 케이크 곱하기 케이크분의 컵 밀가루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건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니까 상자분의 컵 밀가루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케이크가 이제 공통으로 나왔으니까 그 이거 보면은 케이크 한 상자당 케이크가 10개 들어간다고 하고요. 10개 케이크 10개가 한 상자에 들어간다. 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비율이 밀가루 3컵이 이제 케이크 5개를 만든다. 케이크 5개를 만들면 케이크 5개당 밀가루가 3컵 들어간다. 아까 그 말 아니에요? 케이크 5개를 만들면 밀가루가 3컵 들어간다. 5개는 이게 쓰시면 돼요. 분수. 이 식을 쓰는 거죠. 이 식을. 케이크 5개 만드는데 밀가루가 3컵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5분의 3. 한 상자에 10케이크. 케이크 5개 만드는데 밀가루 3컵. 이렇게 분수로 그냥 표시하시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5분의 3. 케이크는 약분되고 상자분의 컵이 나왔잖아. 6 상자분의 컵.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한 상자당 만드는데 6컵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위만 계산해서 이 단위만 계산해내면 돼요. 상자당 컵. 이 컵을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이거 보면 문제를 잘 읽으시면 상자하고 케이크가 비율이 나오고 또 케이크당 밀가루 이렇게 비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크가 이렇게 분수를 만들면 상쇄되게끔 분수를 만드셔야지.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상자당 케이크는 한 상자 10개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크분의 컵 밀가루 이런 식으로 분수를 만들려면 5케이크 만드는데 3컵 들어간다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산하시면 케이크 단위는 없어지고 상자당 컵만 나와서 6이니까 이 6이라는 건 한 상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컵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이게 한 상자당 만드는데 필요한 컵이 6개니까 7상자 곱하면 상자는 다 약분되고 42컵, 42컵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술형 문제는요, 단위를 포함해서 계산은 편리해요. 이런 거 할 줄 아는 건 좀 어려워. 이런 건 이제 많이 여러 번 계산해야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단위로 하면 다 편하다. 그리고 단위로 하면은 내가 맞게 계산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상자하고 약분이 되면, 이게 컵이 나오는구나. 잘못하다 보면 이런데 막 생각 없이 하면 여기 이제 케이크 숫자가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이제 다른 복잡한 문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여기가 케이크라는 단위가 가진 숫자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이게 단위 넣으면 상자 없어지고 컵만 나오는구나. 그럼 42컵 이렇게 해서 단위하고 함께 계산하면은 내가 이 답이 맞는 답인지 안 맞는 답인지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5개에 2,000원이다. 그러면 20개의 가격은 얼마인가? 이런 거 할 때 우리는 별로 특별한 생각이 없이 2,000 나누기 5 해서 곱하기 20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구하는데요. 사실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서 식을 쓰면은 5개 2,000원이면 20개의 가격은 얼마냐? 그럼 한 개의 가격을 알면 되잖아요. 한 개의 가격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한 개의 가격은 이걸 분수로 쓰면 20 나누기 5가 한 개의 가격이에요. 그렇죠? 20 나누기 5가 한 개의 가격이고 분수에 들어간 값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로 쓰시면 돼요. 특별한 생각 없이 이거 개를 분수로 나오면 이 값은 한 개당 값이 되는 거죠. 분수를 이렇게 한 번에 쓰시면 돼요. 5분의 5개분의 2,000원 하면 이건 한 개당의 가격이에요. 그럼 이건 한 개당의 가격이니까 이거 거기다 20개 곱하면 이제 이건 서로 분수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400 곱하기 20에서 8,000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개당 가격하면 5개를 분모에 넣어버리고 그다음 분자에 2,000원 넣어서 분수를 만들어 버리면 이게 한 개당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분수의 의미가 그렇다고 그랬죠. 분모 한 개당 이 5수로 나누면 한 개당 가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0 나누기 5를 하는 것입니다. 분수의 의미예요. 그래서 뭐 나눗셈이라는 건 생각 안 하셔도 이거 한 개당 가격하면 이걸 분모로 넣고 이걸 가격을 분수로 넣으면 한 개당 가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1km는 1000m이다. 600m는 몇 킬로미터인가? 혹은 0.3km는 몇 미터인가? 이런 것이 이제 단위 계산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단위 계산에서. 그런데 이제 1km는 1000m와 같이 쓰는데 이걸 표현할 때 말이죠. 600m는 몇 킬로인가 할 때는 1m는 몇 킬로인가 이걸 계산하면 되죠. 1m는 단위 메타죠. 1m는 몇 킬로인가 해가지고 그거를 600으로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에서 1m는 1km는 1000m 이렇게 쓰죠. 1m는 1km는 1000m이다 하면 1km는 1000m 이꼴 1000m를 쓰는데 여기서 이제 600m는 몇 킬로인가 하려면 1m는 몇 킬로인가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1m는 몇 킬로인가 할 때 이건 어떻게 쓰시면 되죠? 1m는 1m당 몇 킬로. 그러니까 미터가 분모로 와야죠. 1000m가 분모로 오고 1kg가 분자로 가요. 이 식의 의미는 1m당 몇 킬로미터냐 이 얘기예요. 그건 이 말은 1m당 몇 킬로이냐 얼마예요? 1000분의 1km 0.001km 이것이 이 값이 1000분의 1이라는 값이 1m당 몇 킬로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00m는 몇 킬로냐서 600m를 곱해야죠. 그러니까 분모 이거 단위가 약분되죠. 그러면 이제 0.6km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단위를 환산해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0.3km는 몇 미터인가 했죠. 그럼 1km는 몇 미터인가 이걸 알면 되잖아요. 1km는 몇 미터인가. 그럼 이 식에서 킬로미터를 분모로 쓰고 미터를 분자로 쓰시면 이 분수의 의미가 1km당 몇 미터이냐 이게 1km당 이걸 계산하면 1000이네요. 1km당 1000m래요. 이게 그 말입니다. 1km당 1000m. 요 값이 이 분수로 나눠진 이 값이 1km당 미터예요. 그러니까 0.3km는 몇 미터인가? 그러니까 0.3km를 곱해야죠. 킬로미터는 약분이 되고 답은 300m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푸실 때는 600m는 몇 킬로미터인가? 그럼 1m당 몇 킬로미터인가?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 1m당 몇 킬로미터 하면 1m당 할 때 그것이 분모로 들어가고 킬로미터가 이거죠. 이렇게 분모로 들어가면 이건 1000m 1000m분의 1km였지만 이 값 1000분의 1이라는 이 값은 1m당 킬로미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킬로미터가 이렇게 1분의 1000하면 1000인데 이 1000의 의미는 1km당 몇 미터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이런 건 이제 단위 환산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위 환산을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하여튼 분모 이게 숫자 전체로 있어서 이 값은 1000분의 1이라는 값은 1m당 킬로미터고 이렇게 썼을 때 1000이라는 값은 1km당 몇 미터이냐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수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푸실 때 그 의미 문장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바로 분수로 만드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 몇 미터다 이런 게 1m당 내가 이거 구하시고 이건 1km당 몇 미터인가 이때는 킬로미터를 분수로 쓰시고 또 미터당 얼마인가 알고 싶으면 여기서 미터를 분모로 쓰세요. 킬로미터일 경우 킬로미터를 분모로 쓰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분수를 만들어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수가 의미가 많이 가지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분수를 잘 만드실 줄 알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농부가 비료를 샀는데 이 비료는 100평방미터당 한 포 반을 뿌리라고 합니다. 한 포 반을 뿌리라고 그래요. 이제 그의 땅을 100분의 1 축적인 지도에서 보니까 50cm하고 80cm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 비료를 뿌리려면 몇 포를 사야 하는가 이런 겁니다. 이 땅에 비료 뿌리는 몇 포를 사야 하는가. 그럼 이런 거 할 때
그 땅의 면적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평방미터로 계산해서 1평방미터당 필요한 비료량을 계산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땅 면적을 내면 될 거 아닙니까? 요점은 1평방미터당 필요한 비료의 포대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보자고요. 땅의 실제 면적은 가로 50 이제 100배니까 100분의 1 축적이니까 100배 하면 5000cm 50m. 세로는 80cm 8000m 80m.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000평방미터가 됩니다. 4000평방미터가 돼요. 혹은 이제 0.5 0.8에다가 이제 면적은 이제 축축의 자승이니까 이렇게 해서 뭐 4000 이렇게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포대 수를 하려면 일단 1평방미터에 뿌려야 할 포대 수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4000. 결국은 1평방미터에 뿌려야 할 포대 수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구하려면요. 어떻게 돼? 1평방미터에 뿌려야 할 포대 수는 여기서 나왔죠. 100평방미터당 1.5포를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평방미터당 1.5 이렇게 분수를 만들면요. 분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풀면은 이게 1평방미터당 필요한 포대수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단위가 같이 따라와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분수를 만드세요. 왜냐면 이 100평방미터를 분모에 넣고 포를 분자해 놨다는 얘기는 이 분수의 의미가 1평방미터당의 값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걸 계산하면요. 이걸 계산하면 분모 1단위, 분모 1단위가 1평방미터당 이 분모의 값은 1평방미터당의 포대의 값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0.02로 포 나누기 평방미터예요. 이것은 뭐냐면 1평방미터에 필요한 포대수예요. 1평방미터당 단위 1평방미터당 포대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세요. 1평방미터당 포대수를 나누기 위해서는 여기 나온 설명에 대해서 100평방미터당 1.5포 이걸 이렇게 분수를 만들면 이 분수의 의미가 1평방미터당의 포대수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그냥 4000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를 읽고 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게 물 다 넣고 그 1이 필요한 부분에 이게 분모를 쓰시 이렇게 분수식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수식을 만들면 이 의미는 1평방미터당 필요한 포대수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1평방미터당 필요한 포대수가 얼마냐. 그거 할 때는 이 문장을 보시고 이 분수를 만드시란 말입니다. 이 분수의 의미가 이거는 분모 1단위당이니까 분모 1평방미터당 필요한 포대수입니다. 이것이 이제 분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면적을 곱하면 필요한 포대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가축을 12마리 키우는데 이 가축들이 일주일 7일 동안에 사료 120g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120kg의 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부가 좀 계획을 하나 세웠는데 가축의 수를 30마리로 늘리고 사료 사오는 것도 뭐 한 달에 4번씩 사는 것보다 한 달에 2번, 그래서 15일간에 이제 사료를 구입하려고 해요. 한 달에 2번만 사료를 살라고요. 그래서 가축의 수를 30마리로 늘리고 15일간의 사료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사료를 몇 킬로그램씩 구입해야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은 이 문장만 읽어 가지고는 한 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생각이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선 하여튼 문제를 뭐 풀 때는 내가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먼저 알아야지 되는가,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이거 할 때 그럼 내가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간단하게 좀 이거는 생각해낼 수가 있죠. 그럼 내가 30마리를 15일간의 사료라고 했으니까 그럼 한 마리가 하루에 얼마를 먹느냐, 그거를 알면은 하루에 사료를 얼마나 먹는가 이거를 알면은 그 다음에 30마리가 15일 동안에 먹는 양은 하루가 한 마리 먹는 양에 30마리하고 15일을 곱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가축이 한 마리가 하루에 사료를 몇 킬로그램을 먹는가 이거를 계산해내면 이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설명 중에서요, 우선 12마리가 7일 동안에 사료를 120kg을 먹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일단 12마리가 하루에 얼마 먹는 양인가 이걸 할 때는요, 120kg을 7일로 나누죠. 보통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분수를 만드셔도 되고, 그냥 7일을 1을 분모로 만들고 킬로그램을 분자로 쓰면 이거 자체 의미가 하루 동안에 먹는 약이니까 그냥 바로 이 분수를 만드셔도 돼요. 뭐 120kg을 7일 동안 만드니까 하루에 먹는 양은 120 나누기 7일이다. 이렇게 가지고 만드셔도 되고, 그냥 곧바로 분모를 7일로 넣고 120kg을 분자로 넣으면 이거는 하루 동안 먹는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바로 분수를 만드셔도 돼요. 이 분수의 의미가 그거니까, 분수의 의미가 분모 1 단위당의 분자값이니까 이 계산은 하루에 먹는 몇 킬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거는 몇 마리가 30마리가 먹는 양이죠. 12마리가 먹는 양이죠. 12마리가 현재 먹는 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또 한 마리당 하루에 한 마리당 먹는 사료의 양은 어디냐, 얼마냐, 그러면 이제 이거를 12마리로 나누면 된다 해서 식을 만드셔도 되고, 이거는 그냥 한 마리당이니까 12마리를 분모에 쓰면 돼. 이렇게 해서 분모로 넣으면 이거는 뭐냐면 이 수를 계산한 이 값은 한 마리당 1일 동안 먹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계산하시면 이거는 12 곱하기 7분의 120 이렇게 되고요. 12 곱하기 7분의 120이 되고, 또 이거는 뭐 어떻게 되죠? 단위도 계산하시는 거예요. 킬로그램 마리 곱하기 1. 그렇죠? 이 단위 계산 이게 1로 가니까, 그래서 7분의 10 킬로그램 나누기 마리 곱하기 1. 그치?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단위를 쓸 때 곱하기는 이렇게 가운데 점을 찍어요. 이거 뭐냐면 킬로그램 퍼 마리 1.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분수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모 1 단위당의 킬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분모 1 단위당이 여기 어떻게 되죠? 한 마리 곱하기 1일. 그 단위가 1이래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1일 먹는 사료의 양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위의 의미는, 이 분수의 의미는 마리 한 마리 곱하기 1일. 그래서 1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분모 1 단위당 값이니까 곱하는 거예요. 한 마리 곱하기 1일입니다. 1 곱하기 1분의 킬로그램. 결국 한 마리가 1일 동안 먹는 사료의 양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해석하실 수 알아주셔야 돼요. 이걸 해석을 잘 하세요. 여하튼 분수의 의미는 분모 1 단위당의 값입니다. 1 단위당의 값은 이건 곱하기예요. 한 마리 곱하기 1일 이렇게 해서 1이 되는 거죠. 한 마리 곱하기 1일은 1이니까 이건 한 마리가 하루 동안에 먹는 사료의 양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좀 먼저의 식을 다시 한번 쓰면 이건데요. 그럼 여기서 한 마리에 하루 먹는 양이 7분의 1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30마리가 보름 동안 먹는 양이면 여기다가 30마리 곱하고 15마리 곱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 단위도 계산하면 마리 이렇게 약분되고 1 약분되고 남는 건 킬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곱하면은 643 킬로그램이 됩니다. 이렇게 단위까지 이렇게 다 계산하시면 아 이건 내가 바로 계산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아주 복잡한 문제에서는 이런 거 넣지 않으면 까딱하면 다른 숫자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아까처럼 단위만 계산해서 하면요. 단위만 계산해서 하면은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7일 곱하기 12마리를 분모에 쓰세요. 7일 곱하기 12마리를 분모에 쓰고 여기 120g을 넣으면 이거는 7분의 1마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자신 의미는 알았죠.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양이에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곱해도 그냥 그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7일 동안 12마리가 7일 동안 120kg을 먹는다. 그러면 하루에 한 마리. 그러면 이게 밑에 단위가 말이 1이 되니까 여기다 그대로 곱하시면 돼요. 7일 곱하기 12마리 그다음 여기 120 이렇게 이 분수를 만들면 이 분수의 값 7분의 10이라는 이 7분의 10이라는 이 값은 1마리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양이 그냥 단번에 나오고 맙니다. 이제 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죠. 이런 생각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앞에 하는 거 필요 없어요. 한 번에 그냥 요식 하나로 답이 나와 버리잖아요. 7분의 10에다가 30 곱하기 15 곱하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이게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양 아까 몇 번 계산해도 나오고 단번에 한 번에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루에 한 마리가 먹는 양입니다. 이것은 이제 분모 1단위당 분모 1단위가 마리 곱하기 1이에요. 이게 1이 되는 거니까 한 마리 곱하기 1 하면 1 곱하기 1 해서 1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가 이 문제는 이제 이 전체가 1이 됐을 때 되는 거니까 이거는요.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사료의 양도 되고 2 곱하기 여기다 0.5 해도 그래도 1이죠. 2 곱하기 0.51 하면 그것도 1이죠. 이건 두 마리가 반일분 0.51분 먹는 사료의 양도 되는 거예요. 이게 곱해서 1만 되면 되니까 그럼 누가 물어볼 때 두 마리가 0.51분 먹는 건 얼마냐 할 때는 2 곱하기 0.5 하면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분모를 만드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분수를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마리 1을 곱한 것이 1이지 반드시 하나하고 한 마리 1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가 0.51이 돼도 됩니다. 이 마리 곱하기 1이 1만 되면 되는 것이니까 분모 1단위당 값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0.51 먹는 양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한 마리가 1일 먹는 양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 단위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이런 그 문제를 다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건 단위 없이 계산하면 상당히 그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수학의 서술이 나오는 그런 수학 문제는 다 숫자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 단위를 함께 생각해서 식을 만들고 풀면은 확실하게 내가 답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계산해 놓고 단위 계산을 해서 킬로그램이 나오면 맞는 거예요. 근데 까딱하다가 이제 복잡한 문제에서는 뭐 다른 단위가 나오면 다른 게 섞여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단위까지 해서 하면 이건 나눠도 킬로그램 말고 다른 단위가 붙으면 이건 틀렸구나 이거고 다 해서 맞아서 킬로그램만 남으면 이 답은 맞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번 PPT에서는요. 이번 PPT에서 이제 분수란 무엇이냐 이거 설명드렸어요. 분수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분수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랬죠. 보면 이제
분모 1 단위당의 분자값이다.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수에도 의미가 있죠. 하여튼 몇 덩어리, 여러 덩어리를 나눴을 때 한 값, 혹은 한 묶음으로 해서 나눌 때 값,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수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수의 성질이 이제 분수 연산을 할 때 분수의 성질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수 계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수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율 계산을 했죠. 비율을 이제 비율을 분수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수에 대한 것도 분수의 의미, 혹은 성질, 분수 계산, 여러 가지 비율 계산, 이런 걸 알고 싶으면 이제 똑같이 유튜브 고등수학 과외 단어 하나 치시고 STY 세 단어를 치시면은 이 PPT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응용과 실전 문제 풀이는 마찬가지로 내년 2021년도부터는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